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와이런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와이런이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사선 국회의원이시고 당의 중요 요직을 다 거쳤던 주호영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한국당이 원체 지지부진해서 한국당을 좀 재건하려고 당대표를 출마를 하려고 했으나 당이 여러가지 룰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두셨습니다. 오늘 모시고 전국 현안에 대해서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조영 의원님 인사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 와이런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이재호 대표님과 같이 시국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지게 돼서 참으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살살 좀 물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를 가르쳐서 내로남불 정권이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최근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저는 사실 문재인 변호사 시절부터 예. 중간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사람을 알았거든요. 참 좋아했습니다. 실제로는. 예. 진중하고 인격자고, 그 다음에 이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 과정이 공정하고 예. 할 거다 해서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입으로 하는 말 다르고 하는 행동 다르고, 예. 내로남불도 저는 좀 사치스러운 말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건 아예 작심하고 그냥 예, 나라를 그렇죠. 망치고 상대를 토벌하는 정도 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블랙리스트라는 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지난 정권이 문제지만은 예. 그것이 합리적인 인사권의 행사 범위인지 예. 사법 처벌의 대상인지는 예. 정말 더 정밀하게 해봐야 됩니다. 예. 역대 정권들이 공기관장이나 공무원들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 복무 점검도 하고, 예. 또 문제 있으면 정리해서 인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그것이 정당한 업무 범위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걸 몽땅 적폐로 몰고 블랙리스트라 해서 다 지금 예.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자기들은 더 깨끗해야 되는데 예. 그걸 처벌하는 과정에 보니까 자기들 그보다 더한 일을 한 예. 것이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 임기 채우기 전에 다 나올 때 예. 저것이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번에 김태우 수사관이 그 양심 선언을 했고, 예. 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예. 하고 있는 과정에 심지어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청와대 인사수석까지 보고를 받은 흔적들이 예.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난 정권 사람들은 구속해서 처벌하면서 예.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고, 예.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이 현재 검찰이 밝히기가 어렵다면 특검이라도 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참 국민들로서 절망스럽고 한심스러운 것이 한 손으로는 처벌하면서 뒤로는 예. 자기들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깨끗한 척 했다는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저는 참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던 예.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또, 그보다 또 더 기막힌 거는, 대개 상권분립의 나라는 서로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 서로 존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여당이, 야당이 그런다 그러면 뭐 정치 공세한다 그러지만은 국가를 지켜야 할 책임 있는 여당이 사법부를 뒤흔드는 그 김경수 재판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여당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판사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김경수 지사가 예. 민주당에서 경남지사로 나가려고 할 때 본인이 끝내 사양하는 것을 보고, 예. 저게 드루킹하고 관련된 뭐 거기에 안 좋은 게 있겠구나. 예. 저는 그런 예감을 가졌습니다. 예. 만약에 의원이었다면 파장이 이렇게 크지는 예.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예.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경수 지사는
자기가 지난 대선에 드루킹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자기는 다 잘 알고 있었을 그렇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와서 보니까 김경수 지사가 지사 나가는 것을 걷고 사양했던 것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예. 민주주의라는 것이 상권을 분립해놓고 독립된 사법부가 하는 판단에 대해서 승복하는 이런 구조인데 더구나 지금 대법원장을 자기들 코드 맞는 사람으로 넣어놓고 법원 전체를 국제인권법연구회네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법연구회네 이런 사람들 다 무리하게 기존 인사룰을 깨가면서 넣어놓고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인신공격에 가깝게 공격을 하고 그렇죠. 수만 페이지나 되는 재판 기록을 자기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차라리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비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재판부를 겁을 주는 정도 그렇죠. 보석 안 해주면 정상적이지 아니다는 정도 그 다음에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또 탄핵하겠다고 하고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판결 편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판부를 속여서 판결을 넣는 거 판결 편치라 그러는데 편치. 이것은 판결 강치다. 우리 마음에 맞는 판결을 안 하면 해코지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으니까 그렇게 민주주의를 외치고 민주주의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깨부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 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서 대성 일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 무슨 소리냐 이래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오랜 이 희생을 거쳐서 쌓아왔던 사법부 독립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그렇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법원장이 민주당인데 당신네들 여당 맞느냐? 사법부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이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대법원장이 저 한편인데도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잡아갈 때 야 판사들 넣고 뭐 까불지 마라 꼼짝 마라 막 이야기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 실패라고 봅니다. 물론 판사도 사람이 나는 뭐 이런저런 압박에 관해서 의식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판사들이 정치권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컨대 김경수 지사가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하라는 게 법원의 업무 예규입니다. 그런데 현직 지사를 구속했네 말아야 되느냐.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본인이 부정하고 있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없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은 오히려 이것이 이 사법부 독립을 흔들까 싶어서 저희들도 유죄인 증거나 어제 민주당이 했던 뭐 판결이 부실하다는 걸 뒤집을 만한 논리나 증거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보석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대표가 이거 보석 안 해주면 두고 봐라고 하면 보석 해주기가 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협박당해서 해준 모양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김경수 지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해코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재판부가 가만히 있는데 보석 결정하면 보석 사유가 돼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하면 압력에 굴복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 됐어요. 이제는 해줄 수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참 민주당 그 여당 이기를 포기한 사람 같아요. 저 사람들은 평생 야당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가 운영의 기본 틀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당이 국가를 어떻게 수호하고 삼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말로 하면 그냥 저 쪼다대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저 옛날 운동하던 식으로. 자기들도 지금 집권하고 여당인 것이 헌법 틀 안에서 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리는 거는 고래 누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걸 부정하니까. 참 기가 막힌 사람들. 그리고 요즘이 한국당이 여러 가지 헛발질 하는 바람에 묻혀지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정말 묻혀져서는 안 될 사건 중에 하나가 손혜원 의원 사건입니다. 저는 그거 요즘 다시 한번 쭉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진짜 저거야말로 국정농단이고
권력형 비리고 예. 뭐 온갖 부정부패는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예. 그 손혜원 사건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검하자고 예. 특검하자고 지금 계속 그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릴레이 단식으로 알려져서 조금 희화가 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특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 드러나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지만은 예. 정작 가장 중요한 손혜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왜 압수수색 안 하죠? 없고 손혜원의 동생이 외국 가면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 쪽을 압박을 하고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것만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손혜원이 혹시 있을지 모를 증거인멸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다. 우리가 모양새가 연고가 없는 목포에 수십 채의 집을 사고 하면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인연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던 조카 명의로 무슨 비서관의 명의로 했으면 그게 부동산 그 실명 거래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문화재청에 무슨 사전 정보를 획득한 것인지, 그다음에 이해 충돌은 되는 것인지 아닌지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아마 워낙 실세 의원이 돼서 검찰도 아마 거기서 자꾸 주춤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자기네들이 뭐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 정신으로 정권 잡았다 그러는데 이건 오히려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진짜 이게 나라냐. 이 나라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식의 대응이 오히려 키울 거다. 그렇죠. 저는 예전에 권력이 덮으려고 하다가 덮여지는 걸 하나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터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당당하게 수사하고 결과 밝히고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정리를 해야 후환이 없지. 권력이라는 게 진실을 덮을 수도 없고 또 순간적으로는 덮어도 뭐 오래 영원히 덮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김경수 사건, 손혜원 사건 이거는 그들 스스로 적폐를 쌓고 있는 거죠. 김태우 수사관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우 수사관 사건도 그 멀쩡하게 처음에 폭로할 때 그냥 시인하고 했으면 될 걸 자꾸 부인하다가 점점 더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할 수도 없었어요. 예. 지난 정권이 그런 거 했다고 구속 다 해놓고 자기들이 했다고 하진 차마 시인하기가 이게. 그러니까 저 진짜 나라를 맡으면 안 돼. 사람들이 나라 맡은 거예요. 그런데 왜 와이런인데 저는 와 이런지 이해가 됩니다. 나는 앞만 봐도 와 이런이야. 그러면 그 한국당 전당대 쪽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요즘 뭐 언론에 그 제가 뭐 명색이 당의 상임 고문이긴 하지만은 어디 나가서 참 얼굴 들기가 창피할 정도인데 전당대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우선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총선을 앞둔 야당은 집단지도 체제를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공천도 하고 합의 운영해야 전체가 결속이 되고 이것이 되는데 그게 갈등을 줄이지. 작년 9월에 당의 중요한 분 1000명을 여론조사를 했더니 65%가 집단지도체제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일 지도체제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몇몇 분이 자꾸 이래 여론을 몰아가서 단일 지도체제가 되었는데 단일 지도체제가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라든지 권한이 확 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을 장악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여세를 몰아서 대선 후보도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 김태호 전 의원이 들어오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들어오고 또 이런 사람들 중에 단일 지도 체제에서 당대표가 돼서 공천을 자기 주도로 하면 당이 급격히 그 당이 될 것 같으니까 홍준표 전 대표도 들어오고 황교안도 들어오고 이래 돼버린 거거든요. 저희 당의 당헌 당규가 대선 18개월 전에는 대권 당권이 분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1년 6개월. 대권 나갈 사람이 당권까지 잡으면 당이 거의 막 그 앞에 줄서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18개월보다는 떨어져 있지만은 총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가 있는 마당에 그런 정신이 지켜졌어야 하는데 그게 못 지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전초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황교안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제가 보기에는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석 달 이상 당비를 내고 책임당원이 돼야 하는데
우리 당의 당헌 당규를 자세히 뜯어보면 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예. 국가 선거에 대해서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예. 자격을 특별히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공무원 할 때는 예. 입당이 안 되니까 예. 부여돼 있는데 당내 선거를 위해서 그렇지. 자격을 특별히 부여하는 그렇지. 규정은 없는 걸로 돼 예. 있지만은 편법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예. 이 소위 이 대선 나올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된다. 예.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나오면 안 된다고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해놓고도 예. 자기의 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예. 오히려 자격을 부여하는 상반된 조치를 힘에 밀려서 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나오게 됐고, 우리 당의 대선에 나와야 될 소중한 인재들이 여기서 이제 1등 못하면 예. 되게 상처를 입게 되고, 예. 또 공천권을 가진 대선 주자가 되면 전부 그쪽으로 벌써 줄을 서 예.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예. 줄 서 있으니까 이게 당이 과연 화합하고 이게 유지가 되겠나.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많고요. 현재 이제 또 묘하게도 전당대회 하는 2월 27일 날이 예. 미북 회담이 잡혀 그렇습니다. 있어서 예. 이게 국민의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예. 이렇게 돼서 연기를 좀 하자. 예. 8명 중에 7명이 연기하자 그랬어요. 그건 옳은 판단 같아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이 연기 안 된다 그랬고 7명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었어요. 안 됐었고 그러니까 6명은 연기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스크램이 깨져 버렸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불출마하겠다 그래버리니까 또 이 등록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겠다고 사인했던 오세훈 후보도 하루 만에 입장을 변경해서 들어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걱정은 이 세 사람 후보하고 최고위원들하고 여러 명이 있는데 너무 당이 극우화되어 가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면 컨벤션 효과라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예. 국민의 관심을 끌고 예. 또 당내 문제들이 하나로 융화돼서 화합하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여야 예. 되는데 예. 점점 더 갈등이 커지고 예. 또 일부 이 중도 국민이 봤을 때 자유한국당 저거 태극기 부대 극단적인 주장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헌법 체계 안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예.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예. 결정된 건데 탄핵이 잘못됐다 하고 하니까 거꾸로 가고 이러니까 도대체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정권을 획득하려면 예. 많은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너무 지지자 위주로 가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아주 뭐 지금 당내 사정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도 우리가 뭐 당인이긴 하지만은 이번 전당대회라는 게 단순히 뭐 대표한 사람 다시 뽑는다는 그런 의미보다가 예. 보수가 좀 중심을 새로 잡아야 되는 거고 예. 또 이 문재인 정권이 원체 엉망이니까 대체 정당으로서 대안 정당으로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예. 되어야 되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보수 중심은 태극기 부대 때문에 날아가 버렸고 예. 미래에 대한 대안은 우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비상시기에 비상한 일을 하라고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줬는데 예. 이게 뭐 아무 일도 없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냥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결국 당을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예. 그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이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든 이 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당 안에서도 똑같은 걱정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이 너무 오른발만 흔들어대니까 예. 아니 사람도 오른발 왼발로 걸어가야 되는데 야, 너무 한쪽으로만 흔들면 이게 그냥 잘못 예, 가버리잖아요. 바로 못 가게 되죠. 예, 바로 예. 못 가잖아요. 한쪽으로만 가잖아요. 예. 지금 한국도 하는 꼴이 그런 꼴이라. 그리고 무슨 지금 와서 뭐 탄핵 찬성 못한다 한다 하면 뭐, 예. 지 얼굴에 춤 뱉는 거지. 그래. 탄핵 찬성 못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 예. 국회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를 통과했는데, 그러면 멀쩡한 사람 탄핵했나. 그때 이유에서 한 건데, 지금 와서 표 얻으려고 탄핵 찬성 못한다. 이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지. 이거는. 저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 혹은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이 좀 앞장서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당을 정리하고 예.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예.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큰 그림이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없이 그저 이전 투구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라는 것이 과거 체제를 청산하고 새 체제를 출범시키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도로 이거 거꾸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들은 너무 한쪽으로 간다고 욕하잖아요. 예. 뭐 친북 좌파다, 종북이다, 예. 뭐 극좌로 간다 이 매일 욕하는데 예. 욕하면서 우리는 너무 또 한쪽으로 가잖아요. 예. 어? 아니, 그것도 그렇고 협치 요구하면서 당내 협치도 안 되는 체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이 어쨌든 뭐 당이 참 문재인 정부를 극복하고 대한정당으로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미래를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당하는 꼴이 뭐 좀 한심하긴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또 우리 주 의원 같은 또 합리적이고 또 개혁적이고 또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는 그런 그 조영 의원 같은 분이 또 앞으로 전당적 어떻게 되든 국회에서 중심을 잡고 당을 좀 바른 길로 좀 가도록 예.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